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신문에 계속 떠도는 이야기가 이게 박연차 리스트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게 노리는 타겟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이미 퇴임했고, 실권도 없고, 그런 양반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타겟으로 삼을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분들 생각은 친북 좌익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본색원? 예.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해 보기 위해서 무척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설명은 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 정권의 결국 그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계층이 결국은 과거에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계층이라고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 인기도 별로 없었고요. 퇴임하시고 나서 뭐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부심적이라 다시 될까봐 그런 거보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거보다는요. 예. 이제 원래 뭐 저희 생각에는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도 진보 또는 뭐 온건 진보 또는 중도 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공화국에서는 좌파 중도 좌파도 다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분들이 보기에는 전 좌빨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익 빨갱이들이다. 좌익 빨갱이들은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씨를 말려야지 그게 사상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또 언제 바이러스처럼 창궐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균해야 된다. 멸균. 대한민국의 좌익 사상, 대한민국을 좌익 사상의 멸균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성공 못하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중앙정보부에서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사람 거꾸로 달아매고 고문하고 죽여서 갖다 버리고 몇백 명씩 구속하고 그래도 못했잖아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확인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뭐 몇백만 불이 어디로 입금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거야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저도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저도 신문 보고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말이 있나 보다 아는 거지. 전들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거나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연차 리스트나 혹은 뭐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뭐 혹은 대법관의 메일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은 어떤 기획의 힘을 저는 막연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말고 그러니까 종합 기획자가 있지 않는가. 이 전체 사건을 관계부처 대책회의처럼 과거에 뭐 딱히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이런 기획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기획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겠죠.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기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리스트라는 거에 리스트가 뭐 2가지인가 3가지 리스트가 있고 대검 중수부에서 그 리스트를 다 분석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넉 달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좀 이따가 할 거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이미 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리스트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었고.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어떤 기획이나 혹은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오죠. 아니면 말고.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책임질 수 없죠. 네. 그냥 주관적인 저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아니면 말고는 과거 언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종합기획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거야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뭐 귀양사에 하는 주제 요새 조정에 누가 힘이 세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예. 도성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예. 제가 이게 벌써 거의 1시간을 썼는데 예. 그러네요. 질의응답에 할당된 시간이 얼마죠? 50분이요. 그리고 몇 시에 끝나야 하죠?
9시까지나? 예. 그럼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책을 읽다가 또 한 대목에서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 중에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이런 토론을 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셨던 건가요?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대통령이 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으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제안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참 깔끔하게 성립이 가능한데 국민들이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아저씨가 저보고 하루는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지역구도 문제, 선거구제 문제, 원포인트 개헌, 대연정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꾸 이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저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예, 그거 뭐 그런 거 하는데 자기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관심 가진 문제는 생각 안 해주고 대통령 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계몽주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에서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이제 뭐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을 때 같으면 또 모르는데 뭐 청년 취업 뭐 일자리다 뭐다 이렇게 다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국민들이 되기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이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죠. 개인적으로 후회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시계를 되돌릴 수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3가지 정도 새롭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면 뭘 수 있겠습니까? 후회를 말씀하시니까 또. 예. 2002년도에 정치를 시작 안 했을 거다. 예.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는 앉아 있을 수 있죠. 책 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팔렸을 겁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 그거 한 가지 하면. 예. 너무 꽁으로 드시려고 하는데. 후회되는 결정 없으세요? 예, 별로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예.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결정도 없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마음속으로 이제 대구에 출마하기로 몇 년 전부터 결심을 했으면 장관 할 때 대구도 좀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수성 얼굴에 신경도 좀 많이 쓰고 그럴 걸 그냥 맹탕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랬구나. 예, 그 장관 할 때 수성 대구를 와도 수성구를 못 들렀어요. 왜냐하면 혹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될까봐 장관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전혀 그런 걸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예, 그런 거. 만약에 다시 한번 현실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 또 출마하실 겁니까? 다음에 또 나오냐고요? 네. 하게 된다면 전제하에. 그럼 두고 봐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여론조사 하니까 뭐 60대 13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2달 전에. 네. 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또 뭐 60대 10 이렇게 나오면 무슨 대구 시민 욕보일러라고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봐야지 무조건 뭐 그렇잖아요. 지난번 제가 대구 선거 출마한 거는 2002년 대선에 대한 커튼콜, 감사의 커튼콜 같은 거였죠.
그냥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 정도 되는 거였고요. 그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되돌릴 만한 일 생각 안 나시는 거 없습니까? 예, 뭐 특별히. 예.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성토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화내기도 지치고, 예. 예. 쟤는 원래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버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좀 위기감 같은 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진다. 자극에. 아, 그건 뭐 우리 총수님 같은 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이게 뭐랄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효용, 한계 고통. 그러니까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그런 국민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가해질 때마다 그것이 주는 불쾌감이라는 거는 그것이 누적될수록 커집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국민들의 저항이 대규모로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서 차곡차곡 말하자면 화약이 쟁여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지금 좀 조용하니까 역시 먹히는갑다. 뭐 예비군 잡아놓고 유모차 기소하고 뭐 정치인들 사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검열 강화하고 이러는 게 먹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역사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는 그 정책의 결과가 어디로 간다는 거는 뻔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도 잘 모르시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일반인들은 답답한 것이 뭐 촛불을 들어도 이제 잘 안 되고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그거 이제 좋잖아요, 지금.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말이 7년이지, 그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 딴 사람이 해도 선거인단으로 하는 거니까 이름하고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정권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암담했잖아요. 지금은 정권교체도 이렇게 두 번이나 됐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청와대 시계는 간다. 예, 2013년인가요? 2013년 2월 25일? 하여튼 그때 되면 대통령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이게 바꾸실 일이 아닌데, 국민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이게,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돌아가실 때까지다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4년도 안 남았다고요. 그닥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봐도 다시 한번 보수 정권이 탄생할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잘해야죠. 본인이 거기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 당이 제 말은 민주당이 아니라 예. 보수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예. 좋은 후보가 있으면 제가 유능한 선거운동원이 될 수는 있겠죠. 문하고 죽여서 갖다 버리고 몇백 명씩 구속하고 그래도 못했잖아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확인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몇백만 불이 어디로 입금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거야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저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저도 신문 보고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말이 있나 보다 아는 거지. 전들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거나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연차 리스트나 혹은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혹은 대법관의 메일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은 어떤 기획의 힘을 저는 막연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말고 그러니까 종합 기획자가 있지 않는가 이 전체 사건을 관계부처 대책회의처럼 과거에
딱히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이런 기획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기획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가능을 하다 보십니까? 예, 가능하겠죠.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기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리스트라는 거에 리스트가 뭐 2가지인가 3가지 리스트가 있고 대검 중수부에서 그 리스트를 다 분석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4달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좀 이따가 할 거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이미 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리스트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었고.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어떤 기획이나 혹은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오죠. 아니면 말고.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책임질 수 없죠. 네. 그냥 주관적인 저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아니면 말고는 과거 언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종합기획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거야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뭐 귀양사에 하는 주제 요새 조정에 누가 힘이 세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예. 도성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예, 여론조사 하니까 뭐 60대 13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2달 전에. 네. 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또 뭐 60대 10 이렇게 나오면 무슨 대구 시민 욕보일러라고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봐야지 무조건 뭐 그렇잖아요. 지난번 제가 대구 선거 출마한 거는 예, 2002년 대선에 대한 커튼콜, 감사의 커튼콜 같은 거였죠. 그냥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 정도 되는 거였고요. 그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2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되돌릴 만한 일 생각 안 나시는 거 없습니까? 예, 뭐 특별히 예.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성토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화내기도 지치고, 예. 예. 쟤는 원래 그러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좀 위기감 같은 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진다. 자극에. 아, 그건 뭐 우리 총수님 같은 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이게 뭐랄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효용, 한계 고통. 그러니까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그런 국민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가해질 때마다 그것이 주는 불쾌감이라는 거는 그것이 누적될수록 커집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국민들의 저항이 대규모로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서 차곡차곡 말하자면 화약이 쟁여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지금 좀 조용하니까 역시 먹히는갑다. 뭐 예비군 잡아놓고 유모차 기소하고 뭐 정치인들 사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검열 강화하고 이러는 게 먹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역사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 역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이제 뭐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을 때 같으면 또 모르는데 뭐 청년 취업 뭐 일자리다 뭐다 이렇게 다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국민들이 되기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이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죠. 그 개인적으로 후회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시계를 되돌릴 수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3가지 정도 새롭게 다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면 뭘 수 있겠습니까? 후회를 말씀하시니까 또. 아, 예. 2002년도에 정치를 시작 안 했을 거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죠? 그러면. 아, 여기는 앉아 있을 수 있죠. 책 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 팔렸을 겁니다. 예. 그 외에는
다른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 그거 한 가지 하면. 예. 너무 꽁으로 드시려고 하는데. 후회되는 결정 없으세요? 예, 별로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예.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결정도 없습니까? 아,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아, 마음속으로 이제 대구에 출마하기로 몇 년 전부터 결심을 했으면 장관 할 때 대구도 좀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수성 얼굴에 신경도 좀 많이 쓰고 그럴 걸 그냥 맹탕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랬구나. 예, 그 장관 할 때 수성 대구를 와도 수성구를 못 들렀어요. 왜냐하면 혹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될까봐 장관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예, 전혀 그런 걸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예, 그런 거. 만약에 다시 한번 현실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 또 출마하실 겁니까? 아, 다음에 또 나오냐고요? 네. 하게 된다면 전쟁하에. 그럼 두고 봐야죠, 그거는. 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신문에 계속 떠든 이야기가 이게 박연차 리스트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게 노리는 타겟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이미 퇴임했고 실권도 없고 그런 양반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타겟으로 삼을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 이제 그분들 생각은 친북 좌익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본색원. 예.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해 보기 위해서 무척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설명은 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 정권의 결국 그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계층이 결국은 과거에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계층이라고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 인기도 별로 없었고요. 퇴임하시고 나서 뭐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부심적이라 다시 될까봐 그런 거보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예, 보수 쪽에서는 그런 거보다는요. 예. 이제 원래 뭐 저희 생각에는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나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도 진보 또는 뭐 온건 진보 또는 중도 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공화국에서는 좌파 중도 좌파도 다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분들이 보기에는 전 좌빨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익 빨갱이들이다. 좌익 빨갱이들은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씨를 말려야지 그게 사상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또 언제 바이러스처럼 창궐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균해야 된다. 멸균. 대한민국의 좌익 사상, 대한민국을 좌익 사상의 멸균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성공 못하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중앙정보부에서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사람 거꾸로 달아매고 그렇거든요. 예. 제가 이게 벌써 거의 1시간을 썼는데 예. 그러네요. 질의응답에 할당된 시간이 얼마죠? 50분이요. 그리고 몇 시에 끝나야 하죠? 9시까지나? 예. 그럼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책을 읽다가 또 한 대목에서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 중에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이런 토론을 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셨던 건가요? 계몽주의를 한 꼴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대통령이 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으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제안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보면 참 깔끔하게 성립이 가능한데 국민들이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아저씨가 저보고 하루는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지역구도 문제, 선거구제 문제, 원포인트 개헌, 대연정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꾸 이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저 문제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예, 그거 뭐 그런 거 하는데 자기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관심 가진 문제는 생각 안 해주고 대통령 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계몽주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에서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